위기 때 더 강한 아마존 초격차 시스템. Forever Day One. 램 차란, 줄리아 양 지음. 램 차란은 지난 35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작가, 강연자로서 많은 선두기업, CEO, 이사회와 함께 일해왔다. 램 차란은 GE, 보아, 듀퐁, 노바티스, 3M, 버라이존 등의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 기업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발표한 다양한 해결책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적절하며 실행하기 용이하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유했다. 그는 포에버 데이 원을 통해 초거대 기업 아마존이 어떻게 초심을 유지하며 신속하고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쳤다. 줄리아 양. 램 차란과 함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컨설팅을 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영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MIT 칭화 MBA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교수진으로 주요 자선단체인 나라다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맥킨지와 베인 캐피털에서 일한 바 있으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및 학사 학위를 받았다. 수많은 기업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코로나 시국에도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아마존이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존의 6가지 경영 전략의 비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아마존 관련 도서와는 다르게 이 책은 쓸데없는 문장이라고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에센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강력히 추천한 포에버 데이 원. 포에버 데이 원에 대해 보도된 자료를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은 왜 이 책을 콕 집어 권했을까?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을 위해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포에버 데이 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발전의 선두에 서서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회사를 키운 선대의 초심을 잇겠다는 3세 경영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 아마존인가? 아마존의 무엇이 그리 특별한가? 포에버 데이 원 문화는 아마존이 지난 25년 동안 성취한 결과물이자 지금의 아마존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이다. 제프 베조스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 건물 이름조차 데이원 센터라고 하니 말 다했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아마존의 모든 경영 원칙들은 이 한 점으로 모아진다. 고객 집착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인재 기준을 높이는 인재 풀을 육성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을 실현시키고 신속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것은 모두 데이원 정신에서 비롯됐다. 이 책은 바로 이 데이원 정신에 포커싱을 맞춘 책이다. 램 차란이 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만 담았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온갖 쓸데없는 수식이 난무하는 여타 책들과는 다른 점이다. 아마존의 경영 전략은 6개로 나뉘며 그 6개는 각각 고객에 집착하라, 단 한 명의 직원도 허투루 뽑지 않는다,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저절로 되도록 한다, 발명은 계속돼야 하며 그 모두가 획기적이어야 한다,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수정하라, 또 언제나 데이원 아니면 죽는다.
등의 6가지 경영 원칙이 핵심이고 당신에게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구조다. 줄줄이 이어지는 문단에서 핵심을 뽑아내기 위해 형광펜을 찾을 필요가 없다. 굳이 밑줄을 친다면 이 책 전체가 형광색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 1. 고객에 집착하라. 2. 주인의식을 가져라. 3.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4. 리더는 대부분 옳다. 5. 배우고 호기심을 가져라. 6.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라. 7.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8. 크게 생각하라. 9.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라. 10. 절약하라. 11.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라. 12. 깊게 파고들어라. 13. 소신 있게 반대하거나 헌신하라. 14.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이 책의 효과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 추천사. 모든 일이 고객에서 시작되어 고객으로 끝나는 회사. 하루하루를 데이 원으로 시작하는 설렘과 생동감이 충만한 조직. 아마존의 이러한 조직 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경영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아마존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대기업병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창업기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되살리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아마존의 성장세는 혁명적이다. 유통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비결은 바로 촘촘하게 짜인 6가지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영원히 첫날의 초심을 지키자는 포에버 데이원 문화는 아마존이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동력이다. 이 책에 그 놀라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저자. 성장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12년간 아마존에서 목격한 가장 큰 깨달음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비밀을 현존하는 최고 컨설턴트의 눈으로 낱낱이 해부하고 정리한 이 책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모든 이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선물할 것이다. 박정준, 샤인플로우 대표.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의 저자. 램차라는 의미 없는 현상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결을 찾아냈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램차라는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다. 포춘. 램차란이 또 한 권의 멋진 책을 펴냈다. 그는 아마존처럼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회사의 핵심 운영 비법을 짧은 책 한 권으로 요약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조니 테일러, 미국 인력관리협회 사장 겸 CEO. 램차라는 컨설팅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 시스템을 연구해왔다. 이 책을 통해 아마존의 독보적인 성공 비결을 이해하고 나면
수많은 독자들과 경영자들이 아마존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할 것이다. 레리 보시디, 하니웰 전 CEO, 베스트셀러 실행에 집중하라의 공동저자. 램 차란과 줄리아 양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의 경영 비밀을 밝혀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은 누구라도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지오프 콜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포춘 수석 편집인 등등. 머릿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고와 경영 관리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책은 세계 최고 기업인 아마존의 경영 관리 시스템과 함께 특히 가장 중요한 6가지 경영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 아마존에 대해 공개된 다양한 자료, 전현직 아마존 임원들과의 인터뷰,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다양한 컨설팅 고객들에게 아마존의 방식과 모범 사례들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신에게 아마존과 똑같이 하라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존의 경영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경영 방식을 찾고 새로운 영감을 주길 바라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배운 바를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회사와 연결시켜보면 본인이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실용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한국 독자가 아마존에서 배워야 할 것들. 그 어떤 기업과 산업, 국가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새로이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언어들의 강력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대응이 미온적인 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겪게 될 것이다. 1763년 토머스 베이지 목사가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이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수학적 도구를 만들어낸 이후 이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초에는 약 1200개의 알고리즘이 우주 발사, 전쟁, 주식 거래, 항공 스케줄링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무료 또는 유료 라이센스로 다운로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프 베조스는 알고리즘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72억 명의 전 세계인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러한 비전으로 아마존을 창업해 고객과 최종 사용자의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을 변화시켰다. 과거 베조스는 프린스턴대 졸업 후 이 알고리즘들을 주식 거래에도 사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번 콜롬비아대 교수 출신 데이브 쇼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함께 일했다. 그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터넷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베조스는 회사를 나와 직접 사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된다. 디지털 도구와 지칠 줄 모르는 의욕으로 무장한 베조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험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GE, 허니웰, 도요타, 월마트 등으로부터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영입했다. 현재 아마존의 시장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종종 아마존의 의사결정 비결에 대해 내게 질문하곤 했다.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가운데 이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어느 기업보다 앞서는 디지털화를 구축한 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 베조스의 천재성은 무엇보다 그의 영리한 사업 감각에 있다. 첫째, 그는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이 초기에는 비용을 잡아먹으며 수익성을 현저히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둘째,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주당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셋째, 초기부터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현금 창출에 주력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을 대규모로 적용한 건 그가 처음이었다. 넷째, 그는 매일이 첫날이다. 즉, Forever Day One이라는 신념을 지킨다. 베조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며 미래를 창조해가고 있다. 이것은 아마존의 성공 비결 중 몇 가지일 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짧고 읽기 쉬운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독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특히 아마존의 경영 전략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영자와 관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던져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고객의 니즈와 기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미 한국은 가전, 건설, 자동차, 수출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다. 램과 줄리아로부터. 서문.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지금인가? 21세기 대부분의 경영관리 시스템은 군대와 교회 등 가장 오래된 형태의 조직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경영관리 시스템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 빅데이터, 알고리즘, AI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들이 없던 시대에 획일적인 지휘와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소수의 관리자들이 수많은 직원들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었다. 군대와 교회는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군대와 교회의 관리 시스템을 모방한 기업들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기업의 경영관리 시스템에 중요한 혁신이 일어났다. 듀폰의 피에르 듀폰과 제너럴 모터스의 알프레드 슬론이 1920년대에 사업 부재 조직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매트릭스 조직이 세계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계층 구조의 수가 증가하고 관료주의가 지나치게 심화되며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되었다. 198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는 운영 시스템 개념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잭 웰치가 고안한 운영 시스템 역시 실행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계층 구조의 수가 많았고 관료주의적 비능률이 팽배했다. 또한 의사결정은 느리고 제조사와 최종 사용자 사이의 거리 역시 여전히 멀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영관리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고객을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기업 리더들은 GDP 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주요 경쟁사들에 맞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여기저기서 모범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영 관리 방식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낡은 방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마존의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적 경영 관리 방식이 상당히 낡았음을 극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왜 아마존인가?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와 같은 디지털 시대의 선구자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특히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사용 가능한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기존 경영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아마존보다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아마존의 경영관리 시스템은 대단히 혁신적이다. 질적으로 좋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며 서비스 처리 속도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완전히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발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기존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아마존의 혁신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매출 총이익과 현금 흐름을 꾸준히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기술 인프라와 새로운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는 최초의 고객 경험 가치를 제공하고 주주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을 경이적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아마존의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원칙. 아마존이 모든 사업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의 중심에는 6가지로 이루어진 디지털 엔진, 아마존 경영관리 시스템이 있다. 매년 아마존이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 기법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아마존이 무한히 펼쳐진 하늘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마존 경영관리 시스템은 다음의 6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경영 원칙 1. 고객 집착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의 회사들은 고객이 최우선이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객 중심이 아닌 타 경쟁사와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떤 기업들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무 실적에 집중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자본시장의 분기별 단기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반대로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중요한 고객에 대한 집착. 아마존은 집착이라 표현할 정도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집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고객에 대한 집착을 기반으로 플랫폼, 생태계, 인프라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들을 만들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 즉 생산 요소 투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투입에 따르는 한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마저 무너뜨리고 이제까지 그 어떤 기업들도 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현금 흐름 성장과 높은 투자 수익률을 만들었다. 경영 원칙 2. 지속적으로 인재의 기준치를 높여주는 인재풀. 대부분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인재를 채용, 육성, 유지하는 데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회사들은 인재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사업상 긴박한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최대한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을 인재 선발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면접이 진행된 전체 과정에 대해 철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서 관리한다. 이러한 아마존의 엄격한 채용 과정은 인재 풀과 조직의 인재 채용 역량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은 모든 면접에 철저히 훈련된 바레이저를 투입한다. 이들은 아마존 직원들의 능력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기존보다 더욱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한다. 경영 원칙 3. AI 기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각기 다른 부서, 계층, 사업부 내에 분산되어 있거나 파편처럼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 처리에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이런 회사에서는 특정 업무 처리 과정 중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월별 혹은 분기별 검토에도 며칠씩 걸릴 수 있다. 임원진과 부서장들이 수많은 퍼즐의 개별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하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 수와 계층 수가 증가하면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해 적정 관리의 폭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아마존은 대다수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생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아마존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은 대단히 세밀화되어 있어서 부서 간 경계와 복잡한 계층 구조라는 장벽을 쉽게 극복한다. 또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인풋을 추적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아마존의 내외부 활동 모두에 대해 실시간으로 추적, 측정, 분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자동화할 수 있다. 이상 징후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건 물론이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아마존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현저하게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내 불필요한 계층 구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한다. 경영 원칙 4.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 기계.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보다 훨씬 전에 다양한 혁신을 이뤄냈고 아마존은 이들 기업이 이룬 혁신을 기반으로 또 다른 성공을 이룩했다. 그런데 과거의 혁신 기업들은 한두 번의 운명적인 혁신을 만들어내 성공을 거둔 후 또다시 획기적인 발명을 창조하는 일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변한 경우가 많았다. 기껏해야 작은 개선을 추진하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외부 포장에만 신경 쓰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와 달리 아마존은 세상을 계속해서 놀라게 만들고 있다. 아마존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룹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발명 기계처럼 움직여 세계적인 발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발명의 속도를 끊임없이 가속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러한 발명을 통해 고객이 완전히 새로운 행동 패턴을 경험하게끔 한다. 이는 곧
엄청난 규모의 새 시장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경영 원칙 5. 신속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기존 경영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결함은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린 건 물론이고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건 심각한 비효율을 낳는다.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긴 승인 절차, 부서 간 사내 정치와 중상모략, 구성원들의 교묘한 시스템 악용, 데이터 투명성 부족 등은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지연시키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조직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존의 의사결정은 매우 신속하고 탁월하다. 분명한 원칙들과 독특하게 설계된 의사결정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걸쳐 상당히 일관되게 시행한다. 따라서 아마존의 직원들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경영 원칙 6. 영원한 데이 원 문화. 대부분의 전통 기업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속도와 민첩성, 활력을 잃게 된다. 이들은 경직되고 느리고 가능한 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사 안일주의와 관료주의가 스며들게 된다.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면 일부 기업은 잠시나마 존속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공격적인 인수합병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마존은 해를 거듭할수록 Forever Day One, 즉 영원히 첫날처럼 일하는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의 규모와 확장성, 스타트업의 속도와 민첩성, 조직 역량의 지속적인 혁신을 결합해 영원한 데이원 조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모든 리더, 기업가, 관리자, 직원들은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 경영 시스템에 묶여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고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찾아야 한다.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창립자 및 기업인. 앞으로 모든 회사는 디지털화 될 것이다. 거의 모든 회사가 자체 플랫폼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다른 회사의 플랫폼과 결합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전통적 회사는 물론 심지어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 자체도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과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거인 기업들은 이런 주요 변화들을 주도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대부분의 기존 기업들이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회사가 한 발 먼저 디지털화를 향한 여정에 뛰어든다면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갈 가능성이 크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지 아니면 본격적인 디지털화를 선도하여 기하급수적인 미래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위 임원. 디지털 시대에는 고위 임원들의 직무 내용도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부하 직원들을 감독하고 부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종 회의와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과는 이제 잊어야 한다. 대신 임원들이 직접 소비자를 연구하면서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새 직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한 데이터와 측정 지표를 사용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탁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더 나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내는 다기능 팀을 만들어 자원을 할당하고 적시에 방향을 수정하는 최신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 임원들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사업, 조직, 경영 시스템을 재창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디지털화는 주요 임원들의 지위와 회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결국엔 파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일선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 기존 회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면 대다수 관리자의 직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중간 관리자 계층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기업들이 경영 혁신을 통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역할을 없앴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필터를 통해 또다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던 7개, 9개, 12개의 계층 구조는 다가오는 미래에 5개, 4개, 3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중간 관리자들도 이와 비례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저자들이 컨설팅한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8개의 계층 구조를 3개의 계층 구조로 줄임으로써 전통적인 경쟁사는 물론 디지털화에 뛰어든 다른 경쟁사들까지 빠르게 위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벌써 낙담할 필요는 없다. 사실 디지털화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화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디지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역량을 쌓아 준비하면 당신은 경영 관리 디지털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인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대는 지금껏 없었다. 젊은 인재인 당신이 아마존 경영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크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에 속해 일하든 스스로 창업하든 당신이 하는 일에서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기업과 전통적인 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업, 심지어 99%의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 배우기를 열망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적성과 사고방식,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를 찾고 있다. 미래에 적합한 인재라면 기업들은 젊은 인재들의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승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디지털화를 준비하는 당신이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다. 서둘러 배우고 철저히 준비하라. 신생 기업가. 최근 출범한 신생 기업이라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산업화 시대 역군들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무조건 모방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그들이 100년 이상 축적한 전통적인 지혜라 할지라도 신생 기업들은 그것을 가능한 한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7개가 넘어가는 계층 구조와 사업부 중심의 조직 구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전략, 예산,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는 물론 전통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디지털 경영관리 방식을 신뢰하고 열심히 배워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마존과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거인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미래 혁신 기업들이 갖춘 디지털 경영관리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아마존의 엄청난 성공을 가속화한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배워서 새로운 슈퍼스타 기업을 구축하는 훌륭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경영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통적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당신의 신생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 당신의 기업에 가장 좋을 대안인지 실험해보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마존은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탈피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영 시스템을 이루는 핵심 원칙들은 디지털 시대에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공식을 보여주었다. 아마존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회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방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이 책의 내용은 가능한 한 아마존이 잘하고 있는 것과 배워야 할 점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에는 아마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노동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적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되는 많은 문제들은 진지한 고려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 아마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마존이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경영적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6가지 경영 원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